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이문입니다. 오늘 국립외교원의 조원득 교수님을 모시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영역 인식, 협력 현황과 우리 해양 안보의 갈 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해양 전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큰 유행을 타고 있는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가 해양 영역 인식이라는 메리타임 도메인 어웨어니스라는 용어인데요. 일단 이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또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양 영역 인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해양 상황 인식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Maritime Domain Awareness라고 이제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탐지와 그리고 그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이제 해양 영역 인식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해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박들 위주로 많이 그 선박들의 활동에 대해서 많이 탐지하고 그 활동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활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실시간으로 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해양 영역 인식으로 보통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해양 안보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양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제 조건이 바로 이제 이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인식이 먼저 우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해양 영역 인식이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해양 영역 인식에 관한 협력, 국제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국과 같이 에너지나 아니면 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주요 해상교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가들, 통상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해양에서의 어떤 규칙 기반 질서라든지 안전, 그리고 어떤 이제 해양 범죄라든지 해적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국가 이익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남중국해, 말라카 해역 그리고 인도양을 거치는 그런 에너지 보급로 그리고 무역 보급로 이것들이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약들이 많이 밀수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 중 루트 중 하나가 이제 해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보도된 바 같이 북한의 제재 위반 선박들도 주로 이제 해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선박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탐지라든지 인식이 중요한데, 사실상 이 해양에서는 그 선박들이 법을 규정을 위반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동 식별 장치 AIS 시스템을 끄고 다니는 그 다크 선박이라고 보통 했는데, 그런 선박들로 인해서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잘 주지를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영역 인식 역량 강화가 점진적으로 이제 발달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선박들을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됨으로 따라서 이제 해양 안보가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제 북한의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탐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도로로 따지면은 도로 상황 모니터는 CCTV 같은 그런 아주 광대한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고. 예, 실시간 모니터링과 그리고 그 관련 자료들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영역 안보 인식은 그럼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로 상황처럼 이렇게 샅샅이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또 해양이라는 게 워낙 넓으니까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기술 발달, 특히나 이제 소형 위성 개발이 저비용으로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제 AI 베이스드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분석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이 해양 영역에서의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해양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과연 위법한지 그리고 적법한지, 그리고 이 활동이 국가의 어떤 위해가 되는지 위해가 되지 않은지, 또한 이제 이 활동들을 보고 과연
이 활동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그 어떤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그 조언을 해주는 그 시스템이 바로 이제 해양 영역 인식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제 주로 뭐 선박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서로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공에서 공중에서 이제 감시하는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P3C, PA 같은 그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해양 영역 인식의 어떤 자원산으로 쓰이고 있고요. 또 경비정도 그런 해양 영역 인식을 탐지하는데 또 쓰이고 있고, 또 해안 레이더 시스템도 연안에 진입하는 해양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 소형 시스템으로 인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해상 기구에 따르면 이제 모든 선박 상선들은 자동 식별 장치를 켜고 송수신을 할 수 있게끔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제 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제재 위반하는 선박 같은 경우는 그것을 끔으로써 인식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제 잘 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형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AIS 장착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밑에 활동하고 있는 선박들을 잘 이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고화질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또 그것을 이제 협력 국가들에게 전파를 함으로써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제 뭐 해적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범죄를 일으키는 선박이라든지 제재 위반 선박들을 잘 탐지를 해서 선제적으로 해군이나 해경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